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 많이 온다고 하고 위쪽 지방에도 좀 비가 좀 이제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비 많이 이제 주의하시고요. 아무튼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좋은 것도 있는데 불편한 것도 많죠, 그죠? 자,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이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님하고 이하류버님도 어서 오세요. 요즘에 뭐 주식시장 크게 문제 없죠, 그죠? 뭐 지수도 무난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종목들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개인들은 여전히 수익 내기가 힘들겠지만 지수 자체도 문제가 없고,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냐면, 그래도 이제 개인들은 1년 내내 수익 내기 힘들어요. 1년 12달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준비를 했는데, 어서 오세요. 요즘에 저한테 주린이 분들이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덜 물어보시는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한 1, 2년 이하,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아예 그냥 주린이 뭐 한 3개월 정도 하신 분들은 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근데 한 1년 정도 주식을 조금 하신 거죠. 1, 2년 최근에 하신 분들이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대선주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서 이제 대선주 순환매들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가요? 대선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궁금하다 1번 한번 더 찍어보시고요.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한번 찍어보세요. 원래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은 회원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세요. 그거 감안해서 좀 천천히 시작을 하죠. 궁금하세요? 대선주가 언제까지 상승할까? 뭐 이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서 시작을 하죠. 지수는 뭐 오늘도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편안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대선주가 언제까지 상승할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죠.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과거에도 이제 대선이 여러 번 치러졌죠, 그죠?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도 급등을 했던 게 있어요. 선거 직전까지 있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간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대선 선거일 전날까지 대선주가 급등한 경우도 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면 두 달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종목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어떤 거는 대선 끝나기 한 1년 전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종목마다 얘기하면 뭐 다 그렇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선거 전까지는 갑니다.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좀 빠르면 두 달 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2012년 대선 때는 12월 달이 선거였는데 10월 달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이후에 관계 있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선거는 12월 중순에 있었고요. 두 달 빨리 끝났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선거 치르기 전날까지도 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2017년 대선은 뭐 대통령 탄핵되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치러져서 그때는 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때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선거가 3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달 전이라고 하면 쉽죠?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대선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3월 달이 선거인데 3월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대선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도 올라가는 대선주가 있어요. 그런 걸 얘기 들어보지도 못하셨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 한 3일 정도, 3박 4일 하루에 한 20시간씩 얘기해 드릴 수도 있어요.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대선주는 이번 이제 현재까지 봐서는요,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라벨라님도 미정형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세요. 그리고 연말 내년 초에도 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물어볼까요? 주식을 아주 오래 많이 하셨거나 아주 조금 하신 분들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조금 배우신 분들, 주린이긴 주린인데 유치원생은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초등학교로 따지면 저학년, 저학년쯤 된 거예요. 네.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슬슬. 네. 눈을 슬슬 뜨기 시작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대학교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군대는 어떻게 가? 이거 걱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또 물어보냐면 이런 걸 같이 물어봐요. 금리 인상하면은 급락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리 인상 얘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낮에 우리 현대한테 해드렸는데 금리 인상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벌써부터 군대 가는 거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년 뒤에 걱정하면 될 일을 벌써부터.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입시나 그죠? 네. 군대 가는 거 10년 뒤에 생각해도 되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몇 살? 9살이죠? 네.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는데 사실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네. 군대 가라면 가는 거죠. 대학교 본인 전공 살리고 싶은 게 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벌써부터 초등학생 걱정하는 거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져드릴게요. 대선 테마주가 끝나면 개별주 테마주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천만에요. 이 얘기는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네. 뭐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보면 수익을 거의 못 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걱정은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수익을 안 나세요. 저번에 제가 한번 인용했었죠. 티베트 송담, 티베트. 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 말 맞죠, 그죠? 네. 걱정을 해서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고요. 말장난 같지만 그게 티베트 속담이라고 합니다. 네. 걱정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고요. 왜요? 왜 그러겠어요? 걱정만 하니까 그래요. 자, 대선 테마주가 끝나면 개별주 테마주 끝날까요? 천만에요. 두 가지요. 네. 대형주가 지금 쉬고 있죠. 그죠? 저기 삼성전자하고 이런 것도 지금 쉬고 있죠.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쉴까요? 대선주 갈 때까지 이제 쉬겠죠. 저번에 여기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출 거라고. 브레이크는 잡힐 거라고. 실제로 그 이후로 안 떨어집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대선주인데 대형주를 못 맞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갖고 있었어요. 다 팔고 12월달, 1월달에 진작에 대선주로 다 바꿔놨어요. 그 당시에 보유 종목이 삼성 SDI, LG화학, 하나솔루션 뭐 수백 프로씩 수익 난 것들이었어요. 삼성 SDI하고 LG화학은 수백 프로 수익 났어요. 수백 프로. 정리해갖고 뭐 한다고요? 6개월 전부터 대선주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6개월 동안 조정받았죠? 대형주들은 조정받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걸립니다. 여기서 대형주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샀어요. 자식한테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다달이 죽을 때까지 사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안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조정이 6개월이 아니라 지금 6개월 넘어서서 7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조정 진행 중이에요. 뭐냐면 저점을 여기서 찍었고요. 이제 옆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격 조정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옆으로 돌리는 거를 기간, 옆으로 이제 시간을 끄는 거죠. 네.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연말쯤 되면은 삼성전자도 얼추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시간으로 보면 뭐예요? 조정이 얼추 끝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대선 테마주들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쯤에 뭐가 준비되어 있겠어요? 그동안에 충분히 즉 조정을 충분히 받은 대형주들이 상승할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때 가서 그러면 대선주로 돈 많이 버셔갖고 대형주 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죠? 네. 대선주로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계좌 두세 배 이상 불려가지고 그때 가서 대형주 하시면 되잖아요. 걱정하실 시간에. 그리고
대선 끝나면 테마주가 끝납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진짜 답답해요. 갑자기 사이다가 생각이 나네요. 답답해서요. 대선 끝나면은 테마주 끝나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보세요.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거기 초짜들 많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뭐가 가요? 대선 인맥주, 그 다음에 대선 정책주가 가죠. 그러면 대선이 끝나면 뭐가 가요? 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네, 정부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정부 정책주. 네. 여당 정책주 뭐 맞죠? 네. 정부 정책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프레스님. 네, 정답이에요. 정부 정책주가 가겠죠. 안 가겠습니까? 새로 정부를 꾸렸으니까 얼마나 또 이제 네, 그 국민들이 기대를 할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야심차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게 정부 정책주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뭐 하겠어요? 대기업. 대기업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그 대기업만의 비전을 발표하고 신기술 개발을 하고 뭐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죠. 그럼 뭐예요? 이게 또 이제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테마주의 가장 큰 맥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 이슈, 그거와 관련된 테마주가 있는 거죠. 정부 관련 테마주, 그 다음에 대기업, 특히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이제 밀어붙이는 네, 비전, 신기술, 그 테마주가 나뉘는 거예요. 예전에 정부 정책주하고 대기업하고 맞아떨어진 게 뭐예요? 그게 수소차잖아요. 수소차 많이 갔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소차 많이 갔잖아요. 근데 대선 끝나면 테마주 안 간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예. 답답해 죽겠어요. 그게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왜요? 왜 그게 불확실성이 없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새 정부에서 하는데, 그죠? 네, 특별한 일 없는 한은 5년 동안 계속 하는데 얼마나 그 얘기가 많이 나오겠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지금 집중해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돼요. 투자자금, 즉 시드를 많이 늘리셔가지고 이때 수익들을 더 극대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편안한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부모님들, 가족들까지 다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 그죠? 네. 그런 걱정은 뭐냐면 내 계좌를 갉아먹는 쥐예요, 쥐. 쥐예요, 쥐. 네. 쥐라니까요. 네.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쥐를 키우세요? 네. 여러분들 계좌 갉아먹는 거 비관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여러분들이라고요.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 탈까요? 말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팔았는데 다시 사는 게 어떨까요?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머릿속에 있는 그 안 좋은 생각들을 그거부터 잘라버리세요. 그게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시간이 있으시면 뭐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연구하셔야 돼요. 지금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앞으로 자산 가격은 계속 상승하겠죠. 네. 주식이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죠? 주식 투자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해요? 주식은 안전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이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현금 들고 있으면 손해고. 근데 왜 인플레이션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주식도 자산인데 왜 이걸 버리고 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보 아닌가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볼게요. 바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면 돈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현금 들고 계세요? 자산, 주식을 사셔야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그러면 안전한 거 사셔야 돼요? 조금 위험한 거 사셔야 돼요? 리스크가 있는 걸 사셔야지 돈 빨리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셔야 되겠어요? 금덩어리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식 사셔야 되겠어요?
금덩어리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식이 더 여러분들을 빨리 수익을 내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만 한 게 지금 없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기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상화폐 가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보호도 안 해주는데. 채권이나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형주들이 쉬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선 테마주로 이제 시드를 확 늘리시고 대선이 이제 끝날 때쯤에 잘 과열되면 정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동안 충분히 쉰 대형주를 사시든지 아니면 정부정책 수혜주를 또 연구를 해서 그걸 사시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시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가족들도 잘 챙기시고 그죠?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좋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들바들 떨지 마시고 벌써부터 무슨 금리 인상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속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걱정하실 시간에 돈의 흐름을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발굴하시고 그 다음에 세력의 생각을 읽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합니다. 손실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돈이 묶이는 거고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그래서 소외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애니눅률이나 이런 거 보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애니눅률, 웅진, 덕성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 못 나오는 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고 뭐 어디까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저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드리잖아요. 왜요? 왜 그런 얘기 안 해드리겠어요?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반등 나오든 떨어지든 말든 뭐예요? 이 안에서 계속 있을 거거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 들어간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2번 찍어주세요. 네, 광현님도 어서오세요. 네, 기억하시죠? 감옥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뭐예요? 음봉 감옥, 박스권. 이게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나오는 거를 사야 되는데 감옥 들어가는 걸 산 거예요. 얘기 다 해드렸어요. 네, 기억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얘기한 지 오래됐죠, 그죠? 3개월 전이니까. 네, 감옥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올 생각들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은 인맥주를 사야 되냐 정책주를 사야 되냐 이런 거 갖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던데 싸우지 마세요. 인맥주도 가는 게 있고 정책주도 가는 게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한다고 하면 어느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둘 다 하면 되죠. 인맥주도 하고 정책주도 하고 둘 다 하면 돼요. 둘 다 고르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더 편안하게 나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선거 끝나봐야 알아요. 그리고 보수냐 진보냐 이걸로 지금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안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거 끝날 때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공략하면 수익이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나겠죠. 그러니까 인맥주 정책주 가리지 마시고 여당 야당 가리지 마시고 둘 다 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력들은 계속 순환매를 돌리고 있으니까 매집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돼요. 저희 방은 지금 인맥주 갖고도 수익을 내고 있고 정책주도 지금 벌써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수익을 쭉 내고 있는데 우리 방에서 지금 이제 인맥주하고 정책주 수익 어떤 걸 내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정책주 중에서 일자리 관련주 갖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오늘 자꾸 번호 찍으라고 자꾸 얘기할 겁니다. 좀 찍으세요. 네. 일자리 정책주 괜찮으세요? 3번? 네, 찍어보시고. 왜 자꾸 찍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반응이 시원찮으면 안 하려고요. 네. 목 아프게 제가 뭐하러요? 우리 문자반이나 라이브 회원들 따로 모아가지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한번 찍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반응이 어떠신가요? 네. 특히 유튜브 유튜브 많이 찍으세요. 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요. 좋아요 좀.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어떻게 좋아요가 조회수는 1000개가 넘는데 좋아요는 20개를 넘는 적이 거의 없어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네. 가끔씩 섭섭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특히 무서 TV도. 네. 네네. 자, 일자리 정책줄 얘기할 건데 다른 저기 그 주식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차별화되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게 저만의 노하우겠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일자리 정책줄을 10년 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최근에 뭐 아이비 기명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건데 10년 전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원하시면은 15년 전부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죄송해요. 일자리 관련주는 2011년 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해 드리면 돼요. 정확히 딱 10년 전이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일자리 정책주의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네. 역사죠. 네. 차트를 하나 불러올게요. 자, 잠깐만요. 차트 잘 보이시죠? 네. 혹시 안 보이시면 얘기하시고요. 애니 능률이 아니라 자 천천히 들으세요. 말을 조금 천천히 할게요. 10년 전에 일자리 관련주들이 이제 대선 테마 즉 대선 정책주로 이제 이게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첫 번째 급등을 한 게 누구냐면 윌비스 에스코넥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셌냐면 윌비스가 셌고요. 그 다음이 에스코넥이고 그 다음이 사람인 HR 이런 겁니다. 여담으로 그 당시에 카스라는 종목 있죠. 지금 카스 네, 맥주 아니에요. 네. 카스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로 아마 CAS일 거예요. CAS 체중계 만드는 회사. 요즘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지만 그때 저울 전자저울로 유명한 회사였거든요. 지금도 유명해요. 근데 그때 그 종목도 일자리 관련주로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때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우두머리 누구였냐면 윌비스 에스코네 그 다음이 사람인 HR이었어요. 사람인. 네. 사람인 HR은 나중에 갔어요. 왜냐면 차트 보시면 알아요. 자, 윌비스인데요. 자, 보세요. 네, 10년 전. 그렇죠? 차트 고정시켜. 언제겠어요? 여기에요. 이때 급등했어요. 거래가 파박 터졌죠. 네. 이때 우두머리가 윌비스였어요. 2011년 말에 여기인데 대선 딱 1년 남겨놓고 600원이었어요. 600원. 600원 정도 있다가 700원 살 때까지 700원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슬슬 급등을 시작합니다. 네, 뽑았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700원, 800원에서 2,000원 근처까지 갔고 하한가한테 때려놓고 아닌 척하다가 다시 점상한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죠. 그 당시에 저희 방에서 어디서 추천했냐면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마이크 붙잡고 그랬어요. 빨리 사라고. 사세요. 5% 떴는데 어떻게 사요? 사세요 그냥. 네. 소리 질렀어요. 빨리 사라고. 이렇게 갔었어요. 순간적으로 이제 튀어오르죠. 700원에서 여기 2,400원인가요? 그래서 3배 정도 이렇게 급등했어요. 불과 한두 달 만에. 대장주였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딱 1년 갔어요. 1년. 그래서 저기 어디에요? 선거 2달 전에 4,000원 찍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6, 7에 40이 한 6배? 네. 6배 정도 급등한 일자리 관련주 우두머리였습니다. 윌비스는 업종은 섬유 의류 업종인데 여기 자회사가 공무원 학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학원 그래서 이게 일자리 관련주였고요. 대장주였고 그 뒤에 에스코넥이었어요. 에스코넥은 이 당시 차트를 보면 좀 지저분해요. 둘 다 동전주였어요. 어디였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차트를 당겨서 보면 이만큼 갔어요.
윌비스가 처음에 2011년 11월 달부터 급등했는데 그때 에스코넥은 전저점을 깨면서 이게 뭐냐면 점화한가예요. 에스코넥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잘 보세요 이게. 점화한가 맞으면서 이제 뭐 거의 뭐 부도 차트죠 뭐. 이게 점화한가 보이시죠? 일자리 대장주 되기 6개월 전에 점화한가 맞으면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거의 뭐 사망일보 직전이었어요. 이거는 거의 이건 부도 차트거든요. 그런데 대량 거래가 들어오더니 바닥을 잡는 거예요. 갑자기 일자리래요. 잘 보세요. 윌비스가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갈 때 이거는 상한가 딱 2개 나오고 다시 끌려 내려왔어요. 안 가고 있었어요.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문자 반회원분들. 대장이 선발주자, 후발주자라고 요즘에 자꾸 표현을 하죠. 선발주자가 못 가는 종목이 아니라 나중에 가는 대장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후발주자가 앞에 이만큼 갔는데 뒤에 이만큼 가는 뭐 찌끄레기가 아니에요. 먼저 간 대장, 나중에 가는 대장 그 뜻이에요. 에스코넥이 윌비스 그만큼 날아다닐 때 3배, 4배 갈 때 상한가 2개 나온 거 도로 이제 반납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에서요? 400원에서. 거의 뭐 이거는 천민 수준이죠. 그 당시에 3,400원짜리 주식 매매한다고 그러면 그때 주식시장에서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진짜라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개접주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줬다니까요. 써니전자도 다 동전주였어요. 시작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매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해놓고 휙 날립니다. 500원 정도에서 1,500원 3배 1,700원 그러다가 꺾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쭉 끌어올려서 마지막에 어디까지가 3,000원까지 간 거예요. 대략 3,000원. 얘 또 500원짜리가 500원이죠 대충. 500원짜리가 얼마 간 거예요? 6배 간 거죠. 똑같잖아요. 윌비스하고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췄잖아요. 6배씩. 그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사람인 HR이 나타납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해서. 왜냐면 신규 상장했거든요. 신규 상장 언제 했을까요? 2012년 2월달에 윌비스 막 날아다니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취업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회사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상한가, 그리고 바로 상한가 몇 개를 뽑습니다. 쭉 뽑아요. 급등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10월달에 찍고 끝이었죠. 저점은 대충 만원, 나중에 고점은 3만원. 이건 3배 갔죠. 늦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옛날 일자리 관련주 우두머리 3인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즘에 뭐하고 있을까요? 사람인 HR보다 거꾸로 보면 요즘에 이거 잘 나가요. 오늘 이만큼 갔어요. 어제도 급등했거든요. 네. 요즘 날라다녀요. 일자리 정책주로 하는 걸까요? 그렇다기보다 회사가 좋아서.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 사람인 HR이 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아요. 이거 외국인이 올린 거예요. 외국인이 뭐 테마주 올렸나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회사가 좋아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네. 올해 초부터 200일선이죠. 이게 200일선. 네. 200일선에 딱 누르고 톡톡톡톡 치면서 잘 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급등 나왔어요. 이쁘게 생겼죠, 그죠? 네. 일자리 정책주로 간다기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윌비스 보시죠. 윌비스 뭐하고 있을까요? 옛날엔 이랬던 게 지금은 고작 요거 나온 거예요. 힘을 전혀 못 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대장으로 보이세요? 대장이 아닌 거예요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비실비실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양봉 하나 뽑다가 말고 그냥 그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냥 되게 가고는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래도 꽤 있거든요. 네. 가고는 싶어 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꼭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안쓰러워 죽겠어요.
왜 이러겠어요? 사람들이 일자리 정책주가 갈 거야 그러면서 인터넷에 물어봤겠죠. 빨간색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고 녹색한테 물어봤을 수도 있죠. 녹색은 네이버, 빨간색은 유튜브. 네이버야 일자리 정책주가 뭐가 있니? 얘 옛날에 윌비스예요. 네. 다 윌비스 산 거죠. 네. 그리고 에스코넥 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초보들이. 왜냐하면 관계 없으니까. 네. 여전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슨 장침 하나 맞았죠, 그죠? 연봉 하나 맞고 기절했어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건 잘 안 간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 1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땠을까요? 현 정부를 약간 비판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네. 현 정부가 2017년에 이제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일자리죠. 일자리. 근데 일자리를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희한한 건 뭐냐면 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안 갑니다. 에스코넥. 여기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급등을 하고 아예 안 갔어요. 일자리 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는 걸 수도 있어요. 윌비스 보시면 여기 고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에요. 정권 바뀌기 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다 정권이 바뀔 것 같은 기대감이 드니까 민주당 저기 서울시장 이제 보수에서 이기니까 그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정치적인 문제니까. 저희 회원들한테는 진작에 보여드렸는데 저희 방에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거 저기 주식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이런 얘기 계속해도 되죠. 괜찮으면 1번 찍어주시고 불편하시면 4번 찍어주세요. 네. 뭐 얘기해드려야지 어떡해요. 네. 여태까지 안 갔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 현 정권 어떻게 보면 피해줘요 이게. 안 갔다니까요. 요즘에 그나마 조금 들은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일자리 정책주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뀌죠. 뭘로 바뀌었어요? 교육 관련주로 쓱 바뀌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정책주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일자리 정책주가 다른 거 아십니까? 그전엔 똑같았어요. 그냥 그때 보수에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여당이나 야당에서 막 일자리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죠? 우리를 뽑아주시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든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든 그냥 윌비스가 갔어요. 에스코넥이 갔고 사람이 HR이 갔는데 지금은 달라요. 이재명 씨가 일자리를 외치면 다른 게 가요. 플랜티넷 같은 거. 그런데 보수에서 일자리 얘기하면 교육주가 가요. 이게 달라요. 다르다고요. 왜 다른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계속 이 얘기를 계속하면 정치 얘기로 이제 빠져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못하겠고 달라요 지금. 근데 아무튼 지금은 뭐가 많이 가냐면 교육주들이 많이 갑니다. 자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4월달에 윤석열 씨가 이제 고용 전문가를 만났대요. 그랬더니 바로 상한가가 시작한 게 메가임디죠. 메가임디를 보죠. 오늘 예뻐요. 잘 끝났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양날의 검이라고. 근데 아무튼 메가임디가 4월달에 상한가 나왔어요. 왜요? 윤석열 씨가 노동 전문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었다. 그런 얘기가 또 전해지니까 바로 상한가가 왔죠. 근데 메가임디를 잘 보시면 별로 준비한 게 없어요. 조금 했는데 별로 준비한 게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돌린 거예요. 준비를 별로 안 했으니까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만들어놨죠, 그죠? 제가 메가임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난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아주 예뻐요, 그죠? 메가임디 이게 상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아이비기명. 이거 다 저희 방에서 한 거 아시죠? 아이비기명 가려고 아예 그냥 상한가를 뽑아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아직도 안 내려오죠? 붕 떠있어요. 그
그 다음에 간 게 뭐예요? 비상교육. 계속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것만 갔을까요? 대교 우비. 우선주거든요. 대교가 뭐 하는 회사예요? 교육 관련된 회사죠? 이 종목들이 다 저희 방에서 추천한 거예요. 메가임디는 보여드릴게요. 네. 문자 보낸 거를 보여드려야 믿으시더라고요. 잠깐만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애니동률은 이거 윤석열 테마주로 안 갔으면 네? 그냥 일자리 관련 교육 관련주로 갔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3월 4일날 여기서 시초가에 샀어요. 첫 상한가 시초가에서. 네. 이게 3월달이죠. 4월달에 들어간 게 뭐냐면 같은 날 3개 교육주를 3개를 샀는데 하나는 라이브, 2개는 단톡방, 단기하는 방이죠. 여기 네. 내보냈는데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잠깐만요. 아이비 기명부터 보죠. 아이비 기명을 여기서 추천해서 첫 상한가 나와요. 보이시죠? 4월 14일날 8시 50분쯤에 아이비 기명 아시아경제 윤석열 수혜주라고 대놓고 써서 나갔어요. 어디서 샀겠어요? 시초가에 샀겠죠. 아이비 기명 아시아경제. 아이비 기명으로 따지면 여기서 샀단 얘기예요. 날짜 다 찍혀있죠, 그죠? 아시아경제부터 볼까요? 이날 샀단 얘기예요. 이날 시초가에서 9시 직전에 낸 게 아니라 11분 전에. 저는 항상 아침에 매수한이 8시 50분쯤에 나오거든요.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전에 나가니까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시아경제, 그 다음에 아이비기명 보시죠. 언제 샀어? 이날 샀단 얘기예요. 지금 들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희 회원 중에 할 생각이 별로 없으세요. 아직도 들고 계세요. 네. 그리고 메가임디 똑같죠? 4월 14일날 메가임디 윤석열 수혜주 스윙으로 나갔죠. 이건 라이브하고 문자만에 나간 거예요. 사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50%대 수익 내고 끝냅니다. 언제 팔아요? 4월 26일 팔았죠. 4월 26일 날이 언제예요? 메가임디를 보면 정확하게 고점입니다. 바닥에서 주식을 살 줄 안다는 얘기는 여기서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시초가에 여기서 팔았어요. 4월 26일 맞죠? 그죠? 그리고 끝. 왜 팔았냐면 신고가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이게 신고가를 못 내고 이제 버벅버벅 거리고 있었는데 그때 팔아버린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매수해서 깔끔하게 팔았죠. 일자리 관련주를 4월달부터 정확히 하나도 안 놓치고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라이브 회원들이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비상교육이에요. 비상교육은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정리했죠. 그러면 비상교육 팔고 나면 끝났을까요? 아니죠. 아까 대교 우비 있죠? 대교 우비를 추천했는데 이게 4월 말쯤에 추천합니다. 대충 이 자리입니다. 3,000원대, 3,000원 초반. 어디까지 가서 5,000원까지. 그럼 뭐예요? 수익이 한 70% 가까이 났다는 얘기예요. 우선주예요. 이거는 라이브에 안 냈고 문자반에 안 나갔고 단톡방에만 냈어요. 우선주. 노로페인트 우선주도 단톡방에만 나갔고 여기서 냈어요. 계속해서 하죠.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한 종목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애니능률이나 토탈소프트나 뭐 웅진 이런 거 하나 끌고서 대선 끝날 때까지 내가 하나라도 털리나 봐라 막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50%, 100%, 200% 수익 내고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 밑에 있는 거 사서 또 수익 내고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물레방아가 어떻게 돌아요? 물레방아가 계속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고점에 있는 거 팔아서 바닥에 있는 거 사고, 고점 가면 팔아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한 종목에 몰빵 때려가지고 거기서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즐겁게 지속적으로 수익 내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 수익이 좀 천천히 나겠죠. 그러나 수익이 시장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속 회전하는 겁니다. 고속 회전. 휙 돕니다. 믹서기 돌듯이. 대교비하고 이런 거 비상교육 다 팔고 나서 끝났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뭘 샀겠어요? YBM 내서 사죠. 추천 2번 했어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기존 회원이 무조건 회원가입은 빨리 하면 하실수록 돈 많이 벌어요. 5월달에 지수 폭락하고 막 개인도 투매할 때 그때 들어오신 분들 여기서 샀어요. 나중에 고민하다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샀고 6월 말일날 여기서 샀어요. 보여드릴까요? 6월 말일날 산 거는 잠깐만요. 네,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믿으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재명 기본주택 이런 것들은 다 얘기했었죠, 그죠? 네. 처음에 추천한 게 언제예요? 네, 5월 24일날. 여기입니다. 매수가 7,000원입니다. 7,000원 초반이에요. 그리고 회원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6월 30날 YBM넷 네, 실시간으로 지금 찍은 거예요. 보세요. 네. 보이시나요? 네. 6월 30일 일주일 전이죠. 스윙 YBM넷 일자리 정책주 없는 분 매수하세요. 교육 관련 주니까 당연히 일자리 정책주죠. 그죠? 네. 오늘 일자리 관련 주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16% 급등 마감. 거래에 실려서 뽑았죠, 그죠? 7,000원에 사신 분들 수익이 40%가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사신 분들도 수익이 20% 넘고요. 위에 붕 떠 있는 거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들어올수록 수익 많이 나신다고. 지금 저희는 메가MD, IB기명,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대교육에 수익 내고 YBM넷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있고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드렸겠어요? 네. 아직 안 간 일자리 정책주 또 추천 나왔어요. 네. 더 사놨어요. 네. 그 종목들은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계속 이어지면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하셨냐 이거예요. 네. 애니능력 이런 거 붙들고 계속 여기서 그냥 씨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붙들고 몰빵해가지고 비용 조절도 안 하고 4월달에 고점 찍고 4, 5, 6, 7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힘드셨죠, 그죠? 네. 왜 이런 데 가서 생고생 하시냐 이거예요. 조정이 끝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드렸는데 조정이 시작된 걸 사신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더라고요. 여기서 그랬어요. 좀 파시라고. 갖고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좀 파시라고. 안 판대요. 안 판대요. 두 번, 세 번 얘기했다간 한 대 진짜 싸울 분위기였어요. 안 판대요. 지금은요. 팔고 싶대요. 본전만 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일자리 관련주 갖고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죠. 자, 떠 있는 거는 저희 방에서는 수익으로 추천 안 해요. 조정이 끝난 종목, 그 다음에 세력이 매집이 돼 있고 반드시 세력이 매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가 강한 종목들 있죠. 이런 걸 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 아까 순환매 돌리고 보셨잖아요. 메가MD, IB기명, 아시아경제, 비상교육, 대교우비, YBM넷,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다른 게 계속 움직이겠죠. 세력이 이렇게 순환매를 돌리는 겁니다. 순환매를 어떻게 돌리는지 과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주를 쭉 얘기해 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여러분도 이런 거 설명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도움 되셨으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아까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해드린 거예요. 문자 관리원들도 좀 들으시라고. 네. 종목 급등하기 시작했는데 마음 뺏기지 마시라고. 네.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이런 조정 걱정하지 말고 밀어붙이셔야 돼요. 벌써부터 대선주 끝나면 뭐 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 이거예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거예요. 네. 밀어붙이셔야 돼요. 네. 이게 저희 방 실력이고 제가 회비가 비싼 이유고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믿어주시는 이유예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상급식 관련주 그런 게 있다고 보시면 자 한국 패키지 뭐 상용물산 쭉 얘기해 드렸죠. 그죠? 지난번에 저 이런 거 안 샀어요. 한국 패키지 보유종목 아니에요. 근데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이거 말고 더 센 게 있거든요. 저희 사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뭐 삼육물산 그 다음 이것도 오늘 좀 올라왔죠. 그죠? 네. 근데 뭐예요? 팜스웰 팜스웰 말고 신라이스제 뭐 기타 등등등 있죠. 푸드웰이죠. 팜스웰 있다고 얘기를 해드려도 전혀 안 해요. 왜냐면 이거 말고 더 센 게 있으니까요. 이거 왜 안 하냐면 무상급식 관련주는 옛날에 세력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이번에 또 갈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죠. 세력은 뭘 좋아해요? 세력은요 흥 거 안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해요. 아까 윌비스 에스코넥이 왜 안 가겠어요? 왜 갑자기 일자리 관련주로 별로 간 적이 없는 메가MD, IB기명, 아시아경제 이런 게 왜 갔겠어요? 아시아경제 다 저기 IB기명 다시 보세요. IB기명은 스펙 관련주로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세력이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불러요. 천여종목이라고. 네. 참고하세요. 한 번도 세력들이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맨날 그냥 네? 그냥 옹진 이런 거 붙들고서 그냥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붕 떴다가 한 대 맞으면 소주 한 잔 먹고 올라갈 거야. 근데 또 떨어지면 이러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여기 들어가서. 세력은 뭘 좋아한다고요? 네. 한 번도 안 간 거. 새 거. 낡은 거 말고 새 거 좋아하는 거. 새 거. 뉴페이스. 그런 걸 공략하셔야 돼요. 낡은 거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이제 교육주하고 어떻게 순환매를 돌렸는지 보여드렸죠. 일자리 관련주. 네. 저거는 저희 방에서 공략하고 있는 정책 테마주 중에 극히 하나입니다. 저거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하고 또 뭐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딱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국민분들이 딱 두 가지를 건들면 가장 분노하시는 게 있죠. 두 가지가 뭐예요? 애들 교육 문제하고 애들은 교육 문제고 성인은 일자리 문제죠. 그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뭐예요? 부동산 문제죠. 그러면 또 다른 테마가 뭐겠어요? SOC. SOC 관련주 저희 방에 진짜 매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도 안 보여드리죠. 제가 왜 안 보여드리겠어요? 우리 회원들만 수익 많이 나시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자리 관련주는 조금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선주를 정말 편안하게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책주도 이제 시작이고 인맥주 안 간 거 많아요. 그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떠있는 거 사가지고 중리사지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급등주 추격 매수해서 여기서 뭔 수익이 많이 나시겠습니까? 네. 옛날 세력들 기법 있죠? 그거 지금 거의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기법 10년 전, 20년 기법 거의 안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옛날 세력 기법이 최근에 몇 개 등장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웅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애니동률, 특히 아이크래프트 보시면 애니동률이 이만큼 급등시킨 다음에 잠깐 옆으로 돌리다가 바로 급등시켰죠. 이 패턴이 뭐냐면 세력들이 10년 전에 쓰던 옛날 기법이에요. 옛날 매매 기법. 뭐 낙폭과대, 단기눌림목, 그 다음에 뭐 다중눌림목 여러 개를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갖고 급등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양음량, 분차트상 매집, 그리고 저게 장중 매집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예요? 낙폭과대, 이를 가장한 눌림목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게 10년 전, 15년 전에 나왔던 눌림목인데 요즘엔 이거 하나도 안 맞았거든요. 상한가가 30% 바뀌고 나서 거의 멸종됐었어요. 멸종. 그런데 최근에 이게 등장합니다. 특히 아이크래프트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해놨는데 양음량 3일짜리 낙폭과대를 위장한 눌림목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 다중 눌림목 이게 막 섞여서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 나오던 옛날 세력 기법이에요. 근데 최근에 애니농률, 아이크래프트, 웅진 이런 데서 몇 개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하던 사람들 머리를 복잡하게 해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옛날 매매 기법입니다. 요즘에 이게 얼마나 안 맞아 거의 안 나왔었어요. 상한가가 30% 받기 시작한 게 2015년 6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년 동안 거의 안 나오다가 3월달에 윤석열 씨가 사표 쓰면서 갑자기 대선판이 뜨거워지니까 옛날 세력들이 잠깐 옛날 패턴 이거를 잠깐 몇 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뽑아놓은 게 웅진, 애니농률, 아이크래프트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대선 주다 이렇게 가나 보다 그래갖고 뒤에서 똑같이 가겠지 하고 돌았다가 다 물려버린 거예요. 이거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옛날 기법입니다. 거의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안 맞냐면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런 속담 있잖아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한 번은 맞는다고. 12시간 중에 딱 한 번은 맞아요. 1시에서 고장났잖아요, 시계가. 그러면 시계가 돌다 보면 1시를 지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몇 개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게 다 이렇게 간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천만에요.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그나마 이제 이거마저도 안 나올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지금 옛날 기법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가 아니라 바닥에서 사서 수익을 크게 내셔야 되는 거예요. 크게. 저희 회원 중에 기선회원님이라고 계시는데 벌써 9시 5분이네요. 네. 자, 잠깐만요. 네. 우리 기선회원님이 그 예전에 덕성우 있죠? 덕성우가 급등했을 때 저희 그 유료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셨던 매매일지가 있는데 제가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아마 기절 초풍하실 겁니다. 잠깐만요. 네. 덕성우가 이게 42,000원 찍을 때였거든요. 아마 여길 거예요. 그죠? 5만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찍을까 하다가 아이고 안 찍으셨대요. 그냥 일부러. 네. 보세요. 네. 이게 실제 저희 회원 매매일지 계좌예요. 계좌. 사진 찍어주셨는데 종목명 덕성우 그죠? 네. 평균 단가 3,700원 현재가 42,000원 수익률 1,009% 3,000원대 사놓은 겁니다. 저희 방에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00% 이런 거 내보신 적 있습니까? 3,000원이 어딘 줄 아세요? 여기입니다. 네, 실제 여기서 사신 겁니다.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덕성우가 윤석열 테마주 가장 처음 대장주였거든요. 지금도 뭐 잘 갔었지만 여기서 산 겁니다. 에이텍티엔도 이런 데서 샀었고 다 똑같아요. 저희 장기원이신데 저희 회원들 보통 레벨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 방에 고수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렇게 편안하게 주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생하시던 분들이 저희 라이브 방이나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게 편안함을 느끼고 오래오래 잘 가십니다. 수익도 잘 내시고. 왜 그러겠어요?
이런 수익을 낼 줄 아는 고수분들이 저희 방에 이제 많이 계시니까 신규원들이 들어오시면 되게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험난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들어오시면 다 편안하게 하십니다. 우리 정년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편안하게 주식을 좀 바닥에서 사서 예?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메가임디, 아이비기명 이런 일자리 정책주, 애니능률도 마찬가지지만 뭐 YBM도 그렇고 저희 방에서 뭐 비싸게 낸 거 있습니까? 사서 뭐 메가임디처럼 막 끌려다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바닥에 사서 편안하게 수익 내고 편안하게 이사가고 계속 물레방아처럼 이어져서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데 가서 들어가가지고 중리산이 그렇게 싸우고 계신 거예요. 누구 와요? 내 안에 있는 욕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간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맨날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그냥 그냥 떠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그러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돈은 편안하게 버셔야 돼요. 옛말에 뭐 개처럼 벌어서 뭐 정승처럼 쓴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버시고 나중에 좋은데 많이 쓰시면 돼요. 네.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주식을 하세요. 네. 이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일단 메일 주소 써드리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그 주식 초보분들 있죠? 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2부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원래 9시 좀 넘게 맞췄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주린이 분들 좀 특강을 해드리려고 2부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네, 여기 주식 왕초보분들 강의해드리려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나는 주린이다 네, 이런 분들은 나가지 마시고 남으세요. 제가 여기 물 한 잔 마시고 2부 강의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겠습니까? 네. 참여하시겠다. 자, 7번 찍어보시죠. 네. 주인분들 나가지 말고 여기 남으세요. 네, 오늘 특별히 뭐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요즘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죠? 네. 7번 찍어주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네, 1분이면 돼요. 네.